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약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약 성분에도 이름이 있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약에도 고유한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예로 들어 약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이 하나이지만 약에는 화학명, 일반명, 상품명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어요. 요즘 백신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은 1877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던 하먼 노스론 모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합성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IUPAC라는 규칙에 의거해서 그 새로운 성분이 화학 구조 모양을 바탕으로 화학명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예를 들어 박철수와 김영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에 사는 박철수와 김영희 사이에서 언제 어디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라는 식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화학명은 N4하이드록시페닐 아세트아마이드입니다. 화학명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고 화학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전문가들에게도 어렵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화학명은 화학명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처럼 화학명은 사실 그 성분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상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분을 찾아보니까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보다는 조금 짧은데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이 따로 부르는 짧은 별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 성분의 경우에는 일반명이라고 하는 쉬운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분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일반명입니다. 일반명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INN이라고 하는데요. 화학명을 그 성분의 화학 구조를 기반으로 짓는 것처럼 일반명의 경우에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약 성분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화학명보다 훨씬 짧게 만드는데요. 이처럼 일반명을 지어줄 때도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서 약사들은 일반명만 봐도 대충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 짐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명이 무슨 테롤이라는 글자로 끝나면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무슨 코나졸이라는 말로 끝나면 곰팡이를 죽이는 약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일반명 즉 성분명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타이레놀이 성분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답을 하는데요. 타이레놀이 정확한 일반명은 파라세타몰입니다. 사실은 일반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라들마다 각기 나름대로 일반명을 제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USAN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별도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타이레놀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었다 보니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일반명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말 그대로 아주 일반적인 성분명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명까지 지어지면 약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광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TV 광고에서 보게 되는 타이레놀, 게보린, 케토톱, 판피린, 지르텍 이런 이름들이 일반명이 아니고 모두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각 제약회사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형태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대웅제약에서 판매하는 약 중에서 코메키나라는 약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었지만 대충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코가 막힐 때 먹는 코감기 약입니다. 상품들의 이름이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잘 안 까먹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반복해서 광고를 때려대는 이유입니다. 가끔씩은 상품명을 마치 그 성분명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원래 성분 이름이 아니라 상품명인데 성분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붙이는 밴드를 찾을 때 그냥 밴드 달라고 하지 않고 델밴드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약에도 이런 고유한 번호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번호를 CAS 넘버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아스타민노펜은 CAS 번호가 130-90-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화합물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영상의 주제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픽 위주로 선정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제가 원하는 컨텐츠도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